안녕하세요. 나는 주식인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주식 천만인 시대, 여러분들도 다들 주식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올 한 해 주식 계획 어떻게 세우셨나요? 새로운 포트폴리오 필요하시다면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즐겨 시청하시는 스트리밍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공개 이후에 올 상반기에 좀 기대가 됐었던 금리 인하 이 기대감이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도 하락을 했고요.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하락장을 좀 이어갔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흐름 살펴보시면 오전 중에 2,602포인트를 찍었지만 지켜주지 못하고 바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은요 2,58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피의 수급 동향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지만 기관의 매도세 때문인지 우리 지수 하락세를 좀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닥 역시 872선까지는 올라갔지만 또 바로 무너졌습니다. 86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닥은 개인이 순 매수세가 들어와줬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도세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석유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여줬던 하루였는데요. 그중에서도 먼저 에너지 관련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간밤에 이 국제 유가가 3% 이상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또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준 하루였는데요.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석유가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103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뒤이어서 2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준 종목들이 세 종목이나 있었습니다. 대성에너지와 한국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까지 모두 20%의 급등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연구소에서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호재들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또 일제히 상승을 한 하루였는데요. 먼저 테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이외에도 서남도 17% 이상의 급등을 보이면서 강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두 가지 테마 만나보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어떨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주식이다 함께 하실 방법도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문자와 또 QR코드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키셔서 QR코드 스캔하시면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샵 3772 문자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는 주식이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급 포착의 달인이시죠. K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 첫
처음으로 제가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나는 주식인이다의 K 대표이고요. 여러분들 수급 포착의 달인이라고 앵커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해부터 이제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해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보완해서 나오고 우리가 잘했던 부분은 더 부각시킬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어떤 주도 섹터나 주도주들을 잡아서 굉장히 큰 수익을 한번 맛볼 수 있는 이런 올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올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급을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꾸준히 잡아낸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계좌의 꾸준한 우상향,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시장에서도 주도 섹터가 될 그런 섹터들을 제가 이미 좀 많이 선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잘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 결국에 뭘로 잡아내요? 수급과 기술적인 분석으로 잡아내면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 첫 방송인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선물들을 가지고 나왔고 기법까지도 확실하게 좀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주식시장 우리가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K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또 선물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잠시 후 선물 공개도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장 시황도 한번 만나봐야겠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흐름도 사실 조금 힘든 하루였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해 첫 거래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뭐 미증시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때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은 종료가 된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건 뭐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시장에 대한 그런 어떠한 그동안의 조금 기대감이 조금 없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좀 나타내면서 그래도 증시에서 조금 미증시 3대 지수가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조금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의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를 연속 어떠한 이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10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1,200원대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 줘야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꾸준한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수급이 들어와야 제가 뭐 지난해 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외국인이 이제 좀 바이코리아였잖아요. 뭐 세뱃돈을 외국인이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그에 따라서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원달러 환율 레인지가 조금은 더 빠져줘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증시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간의 매도세를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뭐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배당금 관련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소화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 연말에 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이제 전거래부터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런 매도세가 좀 멈추는 시기에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급은 제가 지속적으로 좀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에 대해서 만나보셨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도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간중간에 저희가 QR코드와 문자 참여 방법 하단에 내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문자 샵 3772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그동안 이제 공략주들을 좀 여러 개 또 주셨잖아요. 그 공략주들 중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한번 만나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공략주 중에 이 종목은 제가 소개를 무조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AP 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공략주로서 들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실제로 이제 노란톡방에서 진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진입일은 23년 12월 11일 날 진입을 했고요. 매수가는 13,010원이에요. 시초가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7,9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됐죠? 일단은 이미 목표가 도달했고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AP 위성을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어쨌든 우주항공 관련주로서 앞으로도 좀 미래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지금 뭐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뭐 우주항공 뭐 항공청이라든지 이런 뭐 모멘텀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리고 AP성을 좀 좋게 보고 있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 좀 본격화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율주행 레벨 3겠죠. 근데 자율주행이 기술력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결국에는 뭐가 받쳐줘야 되냐? 이 뭐 통신망이 받쳐줘야 되는데 5G로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6G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 6G 환경이 되려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타링크를 띄우고 있죠. 인공위성을 계속 띄우고 있는데 이런 이유들이 6G 환경의 통신망을 선점하려는 이런 움직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일론 머스크도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런데 6G 환경에서 인공위성을 지속적으로 띄워야 되는데 이 저궤도 인공위성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아무래도 이 6G 환경에 적합한 건 저궤도입니다. 뭐 중궤도, 정지궤도, 저궤도가 있지만 이 저궤도가 6G 환경에 굉장히 알맞기 때문에 저궤도 인공위성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인공위성 단말기를 하고 있는 이 AP 위성도 부가적으로 필연적으로 같이 좀 동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였고요. 기술적인 위치로는 주가가 이 부분이 좀 잘렸는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 보니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히 거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들 10,600원 정도, 11,000원 구간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000원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고 그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닥을 좀 잘 다지고 있다. 이 구간 이하로 좀 이탈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났고 조정받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수급들이 동반이 되었고 주가가 밀리는데 버텨주죠. 121선에서. 그래서 이날 매수했고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고 수익률 55.27% 상승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충분히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 AP성을 결국엔 제가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급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 종목 말씀드리는데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선물을 오늘도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이 선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꼭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 오전에 제가 당일 주도주가 될 종목들을 검색식을 통해서 이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을 제가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구미가 당길 만한 선물이지 않았나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수급과 기술적인 이 분석을 통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AP 위성이었습니다. 12월 11일 이제 매수 기준으로
55%의 수익률이 난 거예요. 55% 이상인 거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55% 이상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아마 이 종목을 유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새해를 너무나도 기쁘게 맞이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방송 말미에 또 오늘의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공략주까지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새롭게 준비되어 있는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바로 또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의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 방법은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저희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K 대표님이 준비한 선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선물 받으셔서 새롭게 올 한 해 포트폴리오도 짜보시고 계획도 한번 세워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새해가 밝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올 한 해, 특히 이제 상반기에 좀 어떤 섹터들이 주도를 할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네. 상반기에 주도 섹터가 될 종목 섹터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SK 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지난해 연말에 52주 신고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에 뭐냐? 이 반도체 섹터가 시장에서 주도 섹터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주도 섹터인데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을 했고 그런데 이게 올 초까지 이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까지는 반도체와 뭐 제약바이오 이런 관련 섹터들이 올해 초에 좀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지난해 컨퍼런스 콜에 대한 뭐 내용을 좀 살펴보면 DDR5와 HBM으로 결국에 좀 집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들이 나왔고요. HBM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반도체 관련 섹터를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좀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HBM이 좀 중요한 거는 이제 후공정 쪽의 중요성을 굉장히 좀 많이 부각시켜줬죠. 그래서 앞으로도 HBM은 꾸준히 우리가 집중을 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사업에서 11조 원이 넘는 이런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어떻게 보면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실적이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근데 회복세를 나타냈다.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번 달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제가 볼 때 4분기에 어떤 확실한 실적들이 조금 찍히는 게 숫자적으로 찍히는 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올해 연초에 조금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2년 넘게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3개월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고요. 아무래도 AI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CES 같은 경우에서도 로봇과 자율주행 AI, 제가 볼 때 주도 그런 섹터로 조금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때 결국에 보시면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 AI, 결국에 다 뭐가 들어죠?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올해에는 반도체가 확실하게 숫자적으로 찍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이 반도체 안에서도 아직까지 좀 비교적 덜 오른 이런 저평가된 구간이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한번 그런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네, 일단은 제주 반도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주 반도체가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가지고 이제 거의 대장주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종목 보면은 이제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는 전문 업체이고요. 설계하는 업체는 그것보다 팹리스 업체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 온디바이스 AI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갤럭시 S24 이런 부분들에도 탑재가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 보면은 앞으로 좀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온디바이스 AI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될 전망인데 이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보지 않을까. 그 이유로는요.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굉장히 좀 필수적인 저전력 반도체가 LPDDR입니다. 근데 이 LPDDR에 대한 이 업체의 매출 비중이 70%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좀 부각될 수밖에 없고 온디바이스 AI 최대 수혜주로서 최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종목 너무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언제 조금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잖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건 알겠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죠? 조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조정 구간에서 어떤 포인트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일봉만 보시면 일봉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조정 포인트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월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월봉으로 보면 좀 보이는 구간들이 있죠. 이런 구간들에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11,700원, 만원. 11,700원과 만원 구간대를 이 15년 정도 되는 구간 동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 구간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돌파를 해줬죠. 지난해부터 이제 돌파를 하기 시작했는데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확실하게 돌아오고 있는 부분과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지금 부각이 되면서 그 최대 수요주로서 부각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가가 저는 조정을 좀 받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만원과 11,700원 이 구간 안에 제가 선을 그었는데 이 구간 안에서 여기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이 구간 안에서 돌려세우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다. 이럴 때 우리가 강하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사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패키징 재료인 솔더볼을 제조를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솔더볼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엔 세계 1위라는 건데 기술력도 그만큼 입증이 돼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 회사의 관심도가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 이제 산업이 캐파가 커질 때 결국에 이제 시장 점유율도 1위라는 건데 이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 이 캐파가 커질 때 이런 수혜를 고스란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필히 좀 봐야 되고요. HBM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뭐냐? 아무래도 HBM 관련하면은 HBM에서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고대역폭 메모리잖아요. 이 D램을 수직으로 올려 쌓아놓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있는데 D램을 수직으로 올려 쌓아놓다 보면 이걸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연결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이 구멍을 뚫어서 이걸 접착을 시키는데 이 접착을 할 때 들어가는 소재가 이 솔더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HBM의 수요는 증가할 것인데 HBM 수요가 증가하면 이 솔더볼도 필연적으로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솔더볼을 글로벌 1위 가장 잘 만드는 업체이다. 그럼 이 종목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가가 비교적 HBM 관련주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비교적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목이 주가가 밀렸고 기술적인 반등 한번 나고 다시 쭉 밀렸어요.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저점 찍고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도 저점을 좀 올리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사실 다른 HBM 관련주들은 주가가 거의 이런 구간들에 있죠. 이런 구간들에 있는데 주가 아직까지도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그런 기술력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좀 확대시켜서 하나만 또 포인트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 올 때 뭘 봐야 되냐. 지금 121선을 봐야 됩니다. 121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돌파했죠. 돌파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 좀 지켜주는 흐름 봤을 때는 우리가 당장 매수해도 괜찮은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제가 너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가격 레인지까지 드리겠습니다. 매매 전략은 7,700원 이하에서 제가 볼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가면 나중에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홀에는 이제 반도체 키워드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거 모든 분들이 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얼마나 지속이 될지, 얼마나 상승을 할지, 또 어떤 테마가 주목을 받을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수록 이제 수급이나 기술적인 분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K 대표님과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테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테마는 이번에 새벽에 좀 이슈들이 나왔어요. 이 지난 새벽에 이란 남부 케르만에서 이제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사실 슬픈 얘기인데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95명 이상 뭐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에 따른 어쩔 수 없이 뭐 관련된 이런 섹터나 지금 움직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국제유가가 좀 급등세를 보였고 해운 관련주들도 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테러로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란으로 확전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이 폭탄 테러로서 이란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란은 석유 생산에서 굉장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란 석유 생산 차질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제유가 상승과 해운 관련주들이 최근에 홍해 관련해서 이런 항로가 좀 금지되다 보니까 좀 우회 항로들을 찾고 있죠. 이런 부분들 운임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해운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 관련주들과 해운 관련주들이 미증시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거의 급등세를 나타냈죠. 거의 20% 이상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이런 오늘의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 관련주들과 국제유가 관련주들 급등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꼭 봐야 될 이런 종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특징주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 석유류 도소매 판매 업체이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가스 충전기, 그다음에 충전소, 그다음에 직영 주유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이런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다. 그리고 이번 테러로 인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란으로 확전된 가능성 때문에도 이 뭔가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이렇게 급등세를 나타냈던 종목이에요. 그거 뭐냐? 테마주로서 굉장히 크게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끼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긴 하죠. 그런데 이 종목이 주가가 쭉 밀렸죠. 어떻게 밀렸어요? 거래가 들어오면서 상승했고 거래가 들어왔을 때 거래보다 거의 빠지지 않으면서 주가가 밀렸어요. 이랬을 경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를 비축해 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강하게 튀어줄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어떤 구간들을 봐야 돼요? 이 61선에 어느 정도 좀 맞닿아 있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 보니까 내일도 어느 정도 장 초반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갭을 띄어서 상승하면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갭들을 좀 메꿔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국제유가 관련해서 이번에 이슈는 너무 단발성인 것보다는 이슈가 한 번 정도 좀 부각될 가능성은 있으니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흥하해운이라는 종목도 오늘 해운주로서 굉장히 좀 급등세를 연출했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액체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해상 운송 서비스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해 항로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서 움직임들이 좀 나왔던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홍해 해상 물류 리스크로 글로벌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란 폭탄 테러,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좀 봉쇄를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이 해운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가격 레인지를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3,100원과 2,800원 이 구간 안에서 이런
이 저항을 받을 수 있었던 구간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3,1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 더 튀어줄 수가 있고 만약에 3,100원 구간 안으로 내려온다면 2,800원 구간 안에서 어떤 돌려세우는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국제유가와 해운이었습니다. 자, 특징주로는 흥구석유와 흥하해운까지 만나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두 가지의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772로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아까 잠시 또 이 대표님께서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 예고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이번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메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선물이 자, 여러분들이 뭐 단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뭐 어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끌고 가더라도 사실 그 안에 뭐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버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좀 보는 이런 법들이 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전부터 연구하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굉장히 좀 잘 맞게 어떤 조건 검색식으로 좀 만들었는데 연말 동안 준비하신 거죠? 연말 동안 준비했다기보다는 사실 네. 그 전부터 준비했어요. 아, 근데 그러셨군요. 연말에 네.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었죠. 제가 약속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끝나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약속을 제가 지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조금 좋은 선물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장대항봉 히트라고 어쨌든 제목은 돼 있습니다. 하나씩 넘기면서 좀 보자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 당일 시장 주도주가 될 종목들을 우리가 포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검색기에서 당일 시장 주도주가 될 종목들을 이제 포착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언제 보여드려요? 노란 톡방에서 제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선물을. 이 노란 톡방에서 오전 9시에서 10시. 이때가 어떤 시간대예요,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이죠. 이 시간대에서 좋은 종목들이 이제 포착이 될 건데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을 한해서 노란톡방에 당연히 들어오셨어야 제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간단히 드려볼게요. 일단은 조건들이 있어요. 뭐 이 세 가지 조건들은 굉장히 좀 필수적인 부분들이고 나머지 세부적인 조건들은 더 많아요. 이거는 제 검색식에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식 모르셔도 이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니 그냥 편하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가총액 1조 이하인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결국에는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봉상 거래대금을 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봉상 거래대금을 어떻게 보는 거야? 차트에서 사실 HT에서 분봉상 거래대금이 잘 나오지가 않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 다 지표로 이제 해놨기 때문에 확실하게 분봉상 거래대금을 파악을 해서 그날 당일 주도주가 될 종목들을 캐치를 해낼 겁니다. 이따가 제가 예시로 좀 말씀드릴 건데 그 부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당일 등락 10% 이내에 뭔가 포착이 돼야 그래도 우리가 신뢰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포착된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앵커님, 제가 오늘 이 검색식을 활용을 했는데 오늘 활용하신 거예요? 오늘 활용했죠. 오늘 네. 활용했는데 이 주도주들이 지금 몇 종목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어떤 오늘 종목들?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들은 다 걸렸습니다. 포착이 됐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제주 반도체 하면은 제가 아까 특징주로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관련주 중에 최근에 굉장히 좀 뜨겁게 올라가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오늘 포착이 됐어요. 근데 어디서 포착이 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창 시작하고 나서 한 2, 3분 안에 포착이 됐어요. 이 포착이 됐으면 여러분들 포착 이후에 우리가 몇 퍼센트가 올라갔냐가 중요할 거예요. 포착 이후에 18% 급등했습니다.
거의 20%나 급등을 했네요. 네, 포착 이후에 거의 20% 정도가 급등했어요. 네. 그럼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트레이딩해서 가져갈 만한 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맞아요. 뭐 18% 급등한 것도 좋지만 우리는 이 폭 안에서 2, 3%만 매일 가져가더라도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이런 종목들이 제 검색식에 딱 올라오면 오전 9시에서 10시 정도 사이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노란톡방에서. 그래서 노란톡방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 선물을 받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주반도체뿐만 아니고 한 종목도 더 말씀드릴게요. 이 대성에너지도 오늘 에너지 관련주로서 좀 급등세가 나왔죠. 근데 이 종목도 어디서 나왔냐? 장 초반에 이거 1분봉입니다. 1분봉이에요. 이 분봉상이에요, 지금. 1분봉상 2분 만에 포착이 됐어요, 이 종목도. 2분 만에 포착이 되고 나서 주가가 소폭 밀렸죠. 밀렸는데 60평에서 지금 지지받고 딱 올라와서 당연히 포착하고 급등 나왔습니다. 몇 퍼센트 급등했어요, 이것도? 15% 급등했어요. 15% 급등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시면 사실 그럼 우리는 이 종목 받으면 어떤 구간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의문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문점은 제가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10시에 제가 무료 온라인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도주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렸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검색기가 아니고 이 선물 여러분들 당일 주도주 잡을 수 있는 이 선물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증시가 시작할 때 오늘은 이제 어떤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일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K 대표님이 매일 아침 선별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문자로도 참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매일 아침에 이런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송 끝나고 오늘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이 K 대표님의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저 이제 K 대표님의 강의 들어볼 차례입니다. 앞서서 살짝 주제가 힌트가 나갔죠. 장대 양봉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진짜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 K 대표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전에 선물 얘기 좀 말씀드렸을 때는 네네. 단기 트레이딩이었잖아요. 네. 우리 단기 스윙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 하겠다는 거죠. 네, 다 하겠다는 네.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가져가는 거, 스윙으로 뭐 한 달에서 3달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우리 당일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한다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바로바로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네. 어렵지가 않아요. 아. 왜냐면 제가 예. 주식하면서 마인드가 있습니다. 쉽고 재밌게 하는데 수익까지 내자. 그럼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초보자분들도 제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어디서 네. 도와드릴 거냐? 이 노란톡방에서 제가 오늘 10시에요. 뭐 한 매일 거의 온라인 방송을 좀 네.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무료 방송을 항상 진행을 합니다. 그때 10시에 오늘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는 차마 다 못하는 얘기들이 있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 온라인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빨리 지금 들어오셔서 온라인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저 사람이 왜 수급이 중요하다고 할까? 이런 얘기들을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합니다. 근데 수급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가장 기초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항상 좀 들으셔야 됩니다. 수요가 많을 때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봐야 되는데 수요가 많을 때 주식의 가격이 상승을 하죠. 이건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수요가 적을 때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을 해요.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급들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항공 히트 강의예요, 여러분들. 이 파동을 보셔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 바닥 구간에서 처음으로 상승할 때 이 첫 상승 파동을 우리가 잡아내야 돼요. 이 첫 상승 파동을 찾아라.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수급이 동반이 되어야 신뢰도가 올라가요. 수급 없이 주가가 올라갔다. 그냥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수급이 동반돼서 상승했다. 그럼 이런 상승이 추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세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하자. 첫 상승 파동의 첫 조정 구간에 우리가 진입을 한 겁니다. 결국에 즉 뭐예요? 2차 상승 파동을 노리고 2차 상승 파동 초입 구간에 우리가 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눌림목과 돌파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이런 매매 타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종목들 예시를 좀 몇 가지만 좀 한번 봐볼게요.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봅시다.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어디서? 여기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상승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첫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이 구간 안에 이런 구간 안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기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첫 상승 파동이 우리가 이어질 건지 안 이어질 건지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첫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고 난 후 우리가 이거는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캐치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걸 만들어지고 나는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조정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 어디서? 눌림목에서. 이 종목이 첫 상승 파동이 나왔고 주가가 조정이 옵니다. 그런데 단기 평선 부근에서 계속 지금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버텨주고 매도세가 더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수급이 들어왔다가 주가가 밀릴 때 수급이 이탈이 없어야 돼요.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진입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구간들에서 진입을 해봤다면 아니면 더 확실한 구간, 이 구간에서 여기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렸을 때 진입을 해봤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런 구간들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거래일이 몇 거래일 됐어요.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매매법이다. 그래서 첫 상승 파동이 나왔다는 건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에너지가 들어온 건데 그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쉬어갈 때 우리가 잡아본다면 급등이 나오기 전 선침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종목만 간단하게 좀 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뭐예요? 주가가 빠졌다가 계속 지금 바닥 구간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주가를 저점을 조금 다지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급 동반했죠. 수급 동반했는데 첫 상승 파동에 제가 쉽게 잡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첫 상승 파동에 안 잡아도 돼요. 왜 안 잡아도 되냐? 첫 상승 파동 나오고 첫 조정 구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구간들 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매물대를 돌파했던 자리라거나 아니면은 이동평균선에서 뭔가 지지 포인트가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가 들어오고 주가가 조정받을 때 거래가 안 나가죠. 이랬을 경우에 추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 그 이후에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잡아봤다면 주가 상승 나오고 거래일로 따지면 굉장히 좀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이 매매법을. 그래서 단기 스윙으로 굉장히 좀 적합한 이런 매매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매매법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 좀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빨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대 양봉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뭐 수급 파악을 한다든지 어디에서 진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 선별해서 오전에 또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공략주 만나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공략주 AP 위성이 55%의 수익률을 냈잖아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 또 추천을 알려주셨던 공략주였는데 오늘은 어떤 공략주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뭐 화신이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화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 이제 해서 전문 업체이거든요. 그리고 오랜 기간 친환경 자동차 부품 연구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좀 가시화돼서 좀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주 고객으로는 뭐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전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대차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좋다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 이유로는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그동안 다른 외국계 자동차보다 사실 기술력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딴 게 아니고 구동계 쪽이죠. 근데 이 구동계 쪽이 없어지고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자율주행에 따른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해서 앞으로 현대차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현대차를 주요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 우리가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은 올해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제일 많이는 뭐 6번 인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제 FOMC 의사록에서도 뭐 최대 3번 정도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향성은 금리 인하예요. 근데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자동차 섹터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부품주로서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번 쭉 빠졌었어요. 주가가 빠지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했고 조정받았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잡았으면 이때도 수익 냈겠죠. 뭐 아무튼 주가가 지금 많이 밀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봐야 되냐? 지금 이런 구간들에서 지금 바닥을 좀 저점들을 좀 찍고 있다는 거죠. 저점 찍고 저점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뭐가 들어왔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조정 구간이 오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121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120선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돌파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방적으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지금 업사이드는 굉장히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천천히 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드리자면 이 종목은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목표가는 16,000원 잡고요. 손절가는 1,500원 잡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업체인 화신 만나봤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나고 이제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무료 방송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 번쯤은 들어보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간단하게만 할게요. 일단 무료 방송에서는 지금 TV 방송에서 제가 못 다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디테일한 부분들을 못 잡아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잡아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을 활용해서 당일 주도주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빨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료 방송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켜셔서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거나 또는 샵 3772 K라고 보내주시면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일 오전에 주도주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K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나는 주식이다 어느덧 또 인사드릴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방송 끝나고 이어지는 무료 방송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